7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기사는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측 의견을 따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손배소 문제에서는 일부 이견이 아직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하청노조 측은 지금까지 나온 이런 고발들을 모두 다 취하하고 이후에 추가 제소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웠었고요. 네. 협력사와 원청인 대우조선의 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진행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 손배소를 제기하되 이 대상을 하청노조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해석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우조선 주주사나 아니면 또 다른 협력사들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협의가 되더라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 그 완벽하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편 조선일보를 보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파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2000년 이후에 11조 넘게 들여가면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 10년 동안 순손실이 7조를 넘어서고 있고 이번 파업으로 또 7천억 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파산할 경우에는 약 2만여 명의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규모 수주를 받은 상황에서도 호황은커녕 파산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요. 모쪼록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다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 뭐 2번, 3번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는 이 내용 어떻게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번 달 9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830만여 명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재감염 사례는 77,2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확대가 되고 있죠. 2회 감염자가 7만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네. 3회 감염자는 108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세 미만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18세부터 29세,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60대 고령층에서 다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이유를 2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릴수록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층이 아무래도 활동력이 더 많다 보니까 재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재감염은 BA2가 우세종이 되면서 급증한 걸로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BA5가 우세종화되면서 재감염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재감염의 중증도가 더 낮다는 분석들이 우세했는데 네. 최근에는 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재감염자 중 5%는 한 번 걸리고 나서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걸렸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마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라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주의를 하는 게 아마 최선의 방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편의 주의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500만 건이나 걸렸다는 게 이제 500만 건이나 조회를 했다는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영장이 없이도 이렇게 5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이 됐지만요. 통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직접 이동통신사에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해왔습니다. 네. 이러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 자료 수집 후 사후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이 결정에 따라서 2023년 말까지 국회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효율성과 또 수사의 보안을 이유로 사후 통지 절차를 반대해 왔는데요. 헌재는 충분히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편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료를 제공해왔던 이동통신업계는 이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면서 헌재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전의 기사와 연관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그룹이죠. 이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 올린 모든 게시물은 물론이고요. 친구 목록, 연락처, 주고받은 메시지, 위치 정보, 또 기기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방대한 개인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러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최근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안내 문구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동의 버튼을 누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본 분들은 야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애플리케이션 켜기 겁난다, 무례하다, SNS 계정을 닫아야 하나 고민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단체로 탈퇴하자라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타 측의 해명을 보고 더 놀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메타의 관계자는 이 과거에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를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이번에 내게 됐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과연 위법성이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여기에 보이는데요. 전자담배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네.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뭐가 괜찮냐면 건강에 괜찮다 이런 말일 텐데 네. 관련된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자담배 피우면서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연세대의 이명욱 교수팀에 의뢰한 간접흡연 관련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자담배라고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 실외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 세 가지를 두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블랙카본 등의 유해 물질 등을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전자담배를 피울 때에도 미세먼지가 배출이 됐고요. 일반 담배보다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일반 담배에 비해서 12배나 많은 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냄새 자극은 덜한 것은 맞지만 네. 블랙카본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간접 흡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유해 물질 농도가 좀 유의미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최소 3m 이상은 떨어지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최소 3m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전자담배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들 괜찮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괜찮다라고 하면 일단 3m 먼저 떨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드라마 속의 인물이죠. 이 우영우가 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제목이 눈에 띕니다. 필드의 우영우. 어떤 기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요.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복장이나 손에 든 걸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프로골퍼이고요. 이승민 선수입니다. 이 이승민 선수를 필드의 우영우라고 비유를 하는 건 자폐성 발달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처음 생긴 장애인 US 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승민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 공이 날아가는 게 좋다라는 이유로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고요. 점점 실력을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사회성도 함께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기사에서는 골프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이승민 선수가 골프를 하면서는 언어 구사력 또 소통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 참가 선수가 78명이었는데 유일하게 3라운드 내내 언더파 스코어를 내면서 우승까지 하게 됐고요. 개인전 우승은 처음인데다 또 이 대회에 초대 챔피언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꿈을 꾸는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승민 선수의 어머니는 드라마 우영우 덕에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승민이를 보면서도 자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깼으면 좋겠다. 네. 현실 세계에도 잘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내일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KPGA를 포함해서 도전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어떤 성적을 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